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도솔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탁법 규정 보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크게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언 상속의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유언을 하게 되고 돌아가신 후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언 상속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언 상속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살아생전에 했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언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정 상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예정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유언 상속의 경직성,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유언 대용 신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유언 대용 신탁은 믿을 만한 지인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서 수탁자를 지정하게 되므로 저항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등기부상에 신탁 원부가 등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신탁 원부를 띄워볼 수가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 신탁 원부를 보게 되면 별로 기분 좋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좀 잘 봉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질문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탁자는 갑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수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을 해서 신탁 원부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갑의 살아생전에는 갑이 수익자가 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이 돌아가신 후에는 미성년 자녀나 지적장애에 있는 자녀가 수익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탁자인 병이 수익을 잘 발생을 시켜서 미성년 자녀를 잘 케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그러면 신탁 사유가 종료를 하게 되므로 수탁자와 성년이 된 미성년 자녀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서 미성년 자녀에서 성년이 된 자녀가 완벽한 상속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 갑에게는 재혼한 배우자 을과 전혼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생한 병이 있습니다. 즉 저의 친자식 병입니다. 제가 을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제 아파트에서 을이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을마저 사망한 후에는 아파트가 을의 자녀들이 아닌 저의 자녀인 병에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속법을 보면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상속 지물에 대해서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병은 을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위탁자는 갑입니다. 갑은 지인이나 가족 중에서 수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의 사망 후에는 아파트에 대한 1차 수익자를 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사망한 후에는 아파트에 대한 수익자를 2차 수익자로 병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하면 재혼 배우자가 살아생전에는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을이 사망하게 되면 제2차 수익자는 병이 되기 때문에 병이
이 유언 대용 신탁에 의해서 상속권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갑이 원했던 방향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유언 대용 신탁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인 신탁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영구적인 신탁을 하게 되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유언 대용 신탁 기간을 길게 놔버리면 과세 이연이라든지 조세 비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 잘 참작하셔서 사례 두 가지 경우에서 본인에게 맞는 유언 대용 신탁을 선택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솔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 이승재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